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발바른 TV의 안녕하세요. 우리 두산 유부의 남윤식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신림 미건 부동산의 마채현 대표님. 안녕하세요. 마채연입니다. 예. 그리고 신길의 우리 이현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현노입니다. 그리고 세종 몽땅 부동산의 정진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정진숙입니다. 예. 저는 부천 송내의 이박사 부동산 이석동입니다. 자, 오늘은 신림 미건 부동산 마채현 대표님이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를 좀 풀어주실 겁니다. 물론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쌓이면 여러분들이 그 상가 관리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시기도 합니다. 또 오늘 발표한 내용 말고 또 더 깊은 내용이 있으시면은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신림 미건부동산의 마채현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채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대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보시면, 이제 상가 건물주가 임차권 등기를 협조를 안 해준다고 문의가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제가 들어봤더니 상가 건물의 1층의 일부를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에 계약을 했고요.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고 임차인이 장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은 거죠. 요거 임차권 등기 안 하면 너 보증금 못 받을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이제 주인한테 내가 계약 기간 만료가 되거나 장사를 그만하고 나가자고 할 때 내가 보증금을 못 받을까 봐 두려우니 임대인 임차권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고 이거 무슨 말이냐고 그런 게 어딨냐고 해서 협조를 못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보증금 받을 수 있어요? 왜 임차권 등기 이런 거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이제 공인중개사인 우리들은 또 이게 뭐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일이 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들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분이 뭐를 했다 그랬죠? 장사를 현재 하고 있어요. 계약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 대항력 있는데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대항력이 뭔지를 모를 수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수하여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요. 매매나 증여 등의 소유권의 변경 사항이 와도 임차 건물의 이제 소유자가 바뀌어도요. 임대인의 의무는 즉 임차권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존속 기간 동안은 임차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항력을 쉽게 말하면 이제 주택에서도 그렇고 상가에서도 그렇고 내 보증금 안 돌려주면 나 이사 못 나가라고 주장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이게 보시면 그러면 제가 앞에서 자기 보증금을 못 받을까 봐 걱정하신 그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항력에 갖추어진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상가 건물의 대항력의 구부 여건이 뭘까라고 이제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라는 거는 그 등기가 없다라는 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대요. 그럼 겉으로 봐서 대항력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자를 내야 되고 영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자 등록이 갖춰야 될 요건이 무엇인지 우리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돼?
라고 생각할 때 있고, 이 사람 공장 운영하고 있는데 상가 임대차 법 대상이 되는 거야? 사무실이잖아.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질문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은 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있는 지역에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와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인차한 경우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서 임대차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은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가 당해 상가 건물에 대한 등기상의 표시와 불일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 등록은 제3자에 관해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 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몇 호라고 되어 있으면 그 등기부상에 그 몇 호하고 일치가 되어야지만 이제 그 사업자가 유효하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인 상가 건물 임대차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근린생활시설이야 이게 아니라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요. 단순히 여기 나오는 게 상품을 보관한다던가 제조를 한다던가 하는 사실 행위만을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영업용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제조도 하고 창고로 사용도 하는데 이와 더불어서 영리 목적으로 영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2011년도에 이제 판결한 바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상가를 하고 있으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다라던가 권리금을 원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이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상담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는데 이런 사항 여러분도 있지 않나요? 우리 이석동 대표님이나 여러 대표님들 되게 많은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토대로 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의 대항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의 화두를 꺼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좀 실무에서 많이 의뢰를 받죠. 네, 너무 많죠. 이제 얘기하는 건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현재 자기 임대 주고 있는 물건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건지 아닌 건지 또는 거꾸로 임차인들도 얘기를 하죠. 뭐 아까 나왔지만 맨 뒤에 1-4 거기 잘 보셨네요. 네. 공장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죠. 공장은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단 상행이 거기서 이제 뭐 상행이라는 표현이 좀 모호한데 사실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사무실로 쓰고 있으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해달라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포인트 잡아가지고 서로 조정을 좀 해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맞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첫 번째, 진짜 이 고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헷갈리는 게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라는 게 이사 나갈 때 돈 못 받으면 해놓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임차권 등기를 해줄 거를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러면서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었. 저는 없었습니다. 뭐 좀 세입자가 차라리 전세권을 뭐 은행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좀 높죠. 이해를 하겠어요. 예. 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은 보증금이 좀 높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월세를 내더라도 그런 케이스는 있었는데 일반 뭐 1억 미만의 이런 금액 가지고 해달라는 건 좀 없었고요. 근데 다만 임차권 등기를 해달라 그러는 건 참. 따로 뭐 마트 같은 경우를 다루다 보면은 대형 마트 같은 경우 이제 뭐 5억, 10억에 뭐 4천만 원, 뭐 2천만 원 뭐 이럴 경우에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10억 자체를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그것 자체를 임차권을 설정하는 건 뭔가 좀 혼동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뭐 이런 얘기를 뭐 그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임차권 등기 같은 건 얘기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저도 급하게 좀 찾아보고 있는데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면 이제 임차권 등기 문제가 청구하고 네. 만기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권리가 임차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하고 임차권 등기라는 건 주인이 협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일방으로 만기가 지났을 때 자기 일방에 무슨 행위라고 그러죠? 혼자서 할 수 있는 행위. 뭐 일방에 혼자 그 계약서를 가지고 혼자서 정리하는 것이 주인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좀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게 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좀 헷갈리네요. 너무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되니까. 임차권 등기 자체를 이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주인이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사를 나갈 때는 일방이 할 수가 있는 거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네,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거고 이 경우가 저도 되게 헷갈리는 게 임차권 등기된 거 본 적 있어요? 등본을? 임차권, 등기됐겠죠. 이제, 저기, 만기 지나가지고, 임차권 등기된 거 이제 강제로 해놓은 등기 거, 그거는 볼 수 있는데, 만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건 좀 헷갈리네. 차라리 임차권이 아니라 이 경우에 이제 보증금이 좀 그거면 전세권 설정해달라. 네. 3천만 원에 대해서 근저당권 그래서 설정해달라. 네, 맞아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얘기가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또 거꾸로 임차권이나 전세권이면은 제3자가 볼 때도 뭐 주인이 좀 협조해 주셨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임차권을 등기했다 그러면 주인이 뭐 돈을 만기에 못 내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네, 괜히 그렇죠. 그런 기분 오해도 좀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선은 잘 설명을 해드렸고 본인의 대항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주인이 어떤 주인도 이걸 협조해주지 않는다. 네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요즘 아무리 무섭다 해도 별 생각들을 다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사하는 본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더 강력한 게 없거든요. 데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것만큼 더 강력한 게 없는데 그것에 옥상 옥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주인도 당황스러웠겠네요. 네, 근데, 그랬다. 근데 이걸 알려주신 사람이 되게 궁금해요. 어떤 사람이 알려줬을까? 뭐 부동산 누구한테 코치를 받고 와서 이 얘기를 할까?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요즘에 그 SNS, 너튜브 뭐 이런 거 이런 아마 검색해 보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를 자기의 그 맞춰서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요즘 그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모든 거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용어의 설명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임차권은, 네, 맞아요. 이석동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가 같은 경우는 특히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 거를 이제 다른 이제 대항력 있는 용어를 주택과 이렇게 혼선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나 싶고, 사업자 등록증 같은
그렇게 저희도 확정일자, 상가에서 확정일자가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 기준으로도 대항력이 있고, 임차인분께서 만약에 임대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가장 확실한 거는 또 사업자 폐업이잖아요. 그러한 것들로 또 대항력을 갖추면 될 것 같고, 중간에 이렇게 뭐 다른 모든 상황이 이렇게 소액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제 네, 일반적인 대기업에서 계약을 할 때 대부분 보면 프랜차이즈나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계약금부터 질권 설정을 해놓더라고요, 은행에서. 그래서 질권 설정 같은 경우도 좀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좀 있기는 한데, 임차권에 대한 거는 뭐 저희들이 알고 있는 뭐 전세권을 조금 잘못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상가들 저기 있긴 있네요. 지금 평감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있는데 네, 임차권 등기명 있어요. 임차권 네.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있는데 계약이 만기되고자 등기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만기. 기재하고 소명해야 된다. 이 신청 취지 만기 때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만기였을 때잖아요. 네. 여살에는 계약 도중이라 의미가 없는 거지. 이때에도 해당이 이 되죠. 경우는 해당이 해당이 안 돼. 예. 이 경우에는 아니고. 그쵸. 만기였을 때 얘기지.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분 외에도 많은 분들이 혼돈할 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상황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거는 갑자기 임차인이 물어보면 저도 당황하고 있어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들어갈 때, 사업자 낼 때, 그 다음에 중간에, 그 다음에 임기가 끝났을 때마다의 그 대항력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위가 다 다르다. 그 다른 걸 알고서 명확한 용어로 설명을 해야지 계약 도중에는 그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실행할 수가 저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항력을 행할 수 있는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별로 그 케이스별로 그걸 명확하게 알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를 받았을 경우는 대항력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유지하다가 아니면 보증금이 크다 그러면 일부 뭐 근저당 설정을 하든 전세권 설정을 하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계약하기 전에 협의 사항으로 내가 대항력의 두 간째 방안으로도 만들 수 있고 마지막에 등기 명령은 계약이 만기가 돼서 내가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상황에 따라 저희들이 대항력과 그다음에 보증금 회수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게 정확한 사례이고 사유이지 이걸 어느 한 곳의 계약 도중에 모든 걸로 다 갖추어서 설명하기에는 이거의 질문과 그게 너무 맞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또 설명을 했다는 분들은 마 대표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의 설명 사례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계약하면서 임차권 등기해 주셔야지 저 계약합니다. 이렇게 조건으로 나오면은 당황스러울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임차권 등기를 해주셔야지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오해를 하실 경우에. 네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소지가 있죠. 예. 여러 가지의 그 용어들이 섞여 있는 사례, 주택과 상가가 좀 섞여 있거나 이렇게 멘트가 좀 섞여 있는 용어로 설명을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거기에 전세권 설정이나 이런 거는 네. 이제 미리 협의를 다 해서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택 전세 들어갈 때도 네네. 법인에서 계약할 때는 이제 네네. 사업으로 쓰거나 그럴 때는 전세권 설정 당연히 들어가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분하고 얘기해봤을 때는 조금 잘못 알고 있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해드린 상황이고 그리고 맞아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겠구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거를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런 질문들을 나만 받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이제 네, 어차피 하시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데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보다 실무에서는 샵인샵, 같은 경우에 전대 샵인샵으로 하는 게 이제 정육이나 생선 같은 건 이제 따로 샵인샵 개념으로 줘요. 따로 전대를 줘요. 근데 이제 마트를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망하게 되면 이제 그 세입자, 전차하고 있던 정육이 말소를 안 하고 일단 가요. 나중에 누가 들어오면은 그때서 받겠다 하고 누구한테 받든 이제 그 사람은 받아야 되니까 자기 보증금을 보증금 전대 보증금을 그런데 이걸 또 무력화시키는 게 하나 있어요. 음, 어, 통상 그거를 영업 허가증에 내는 거잖아요. 영업 허가증에 이제 영업 허가증이 있고 사업자 등록증인데 영업 허가증을 가서 이제 할 때 만약 두 개의 직원이 예를 들어서 100번지하고 100-1번지 두 개의 집원에 같은 건물을 줬어요. 같이 두 개의 집원 하필해서. 하필이 아니라 이제 두 개의 집원에 건물이 하나 줬을 때, 이게 낼 때 이제 100번지 해가지고 낸다면 100-1번지로 안 하고, 그럴 거면은 그거 영업장에 살아 있어도 100-1번지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영업허가증을. 어, 100-1번지로. 그게 그렇게 집원이 다르면은 또 받아줘요. 오. 건물에 따른 게 아니라 땅 집원에 따라서. 아, 근데 건축물 대장상에 그거랑은 관계없이 건축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 사람은 100번지 집원 위에서 영업을 했던 거고 난 100-1번지 집원에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걸로 주소지로 바뀌고 그런 걸 안 하고 아직도 그걸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 해서 영업 예. 허가증은 오.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좀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은 또 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힘주고 있죠. 아, 이거 너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나 권리금 우리 전대 보증금 받으려고 이제 힘주고 있는데 그걸 누가 해결해줘요? 본인이 해결해줘야지. 망한 마트업자한테 해결받든가.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정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직원이 두 개 있는지 영업허가증 가지고 힘쓰고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상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 빈 상가예요. 비어 있어. 다 주인이 철거를 시켰어요. 사업자 등록 영업허가증을 말소 안 하고 왔어요. 아, 그 사업자 등록증은 주인이 이제 말소를 시켰는 건 확인했는데, 아니 또 사업자 등록증은 직권 말소 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절차가 걸리지만 공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협조는 잘 안 되지만 직권 말소도 가능해요. 사업자 등록증은 주인이 이제 너 세무사 보고 와봐라. 이 사람 몇 월부터 세 안 내고 이거 없다. 간판 다 띄고 이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대개 실수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주인 말을 믿어. 주인 말을 믿고서 그거 내가 폐업했어. 폐업 다 시켰어. 내가. 이제 우린 폐업시킨 줄 알죠. 거기 빈상가. 그러니까 폐업시킨 줄 알고 알았습니다 하고 계약을 맺고 비어 있으니까 얼른 렌탈 프리 기간을 만들어 가지고 공사가 들어가죠.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가서 이제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한 보름 정도 걸리니까 한 일주일쯤 하다가 이제 사업자 등록증 딱 내려갔는데 영업 허가증 내려갔는데 웬걸 전 사람의 그 영업 허가증이 살아 있는 거예요. 폐업을 안 시켰어. 이게 그러니까 구청 직원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공사가 반쯤 돼 있잖아, 시설이. 그 직원이 보는 이 시설, 지금 이 반쯤 된 시설이 차라리 비어 있는 시설이면은 그 사람이 영업 안 한다라고 인정을 해주겠다, 자기가. 다 철거된 상황이면. 근데 이거 반쯤 시설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막, 시설이 되니까, 이거 그 사람 거 아니냐? 지금 이 시설 돼 있는 게, 그래서 못 해주겠다. 그 공시송달해야 돼요.
시간이 3개월 많이 걸리는데 이제 봐봐 사고죠 하고 그 터지면 당장 이 사람은 오픈하려고 전단지 다 뿌려놓고 며칠 전화 해놓고 월세도 못 받고 주인한테는 또 우린 또 주인 말만 믿고 한 우리도 또 타박이 되면은 또 직접 나중에 또 다 확인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전에 했던 그 영업허가증 있죠? 그거를 반드시 구청이나 우리 부동산 이제 영업허가증 내고 사업자 등록증 내듯이 요식업 같은 경우 특히 뭐 마 대표님은 식당 쪽에 있으니까 제가 이 경험이 요식업 있어요. 전에 분가했을 때, 이제 지어야 될 상가 건물을 두 채를 합쳐서 이제 풀었는데, 철거를 했잖아요. 지으려고 보니까 얘가 그 옛날 요정 있잖아요. 아가씨집. 그 영업신고증이 살아있는 사업자랑 다, 두 개 다. 집을 못 줬어요. 중개사고 났죠. 진짜 중개업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갖고 그거 공시송달하고 막 시간 걸리고 여차 해가지고 집을 거의 한 6개월 늦게 줬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절대 안 믿어요. 주인만 믿지 마세요. 주인도 몰랐던 거죠. 그렇죠. 주인도. 자기는 세입자가 이미 옛날에 봤으니까, 걔가 말소했다니까. 그래갖고, 그러고 팔고 간 거고, 아주 그냥, 그래서 꼭 구청에 전화해보고 저는, 그래서 가서 이게 폐업된 건지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계약 진행해요. 그래서 보증금을 내줄 때 네네. 보증금을 내주거나 정리할 때 만약에 찾아갈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말소하고 와요. 네. 말소를 확인하시고 가져와라. 말소 신청했던 거 그 사본 접수했던 거 사본 가져와라. 이렇게 그래서 영업허가증도 폐업하고 그리고 키 돌려받고 그래야지만 월세를 그날부터 안 받는다. 너 안 해가지고 오면은 너가 사용하고 있는 거다. 그거를 계속 월세를 계속 어, 정산하겠다라는 표현을 해야지 또 세입자들이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어야지만 또 움직이죠, 그 사람은. 근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먼저 그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운영을 안 하고 비워놨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약을, 이거는 뭐, 안 하는 게 편하겠다. 큰 금액도 아니고 해서 이제 저는, 손을 뗐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결이 돼서 그 후에 임차인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 이제 뭐 방법을 생각해 보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폐업 신고서를 감옥에 면회를 가서 그 사람한테 설득을 해서 폐업 신고서에 도장을 찍게 해서 일부 보상을 좀 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말소를 시켜야 됐을까요? 그런 방법밖에 그렇죠. 뭐 없겠죠? 감옥에 있다고 그 영업을 안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뭐 네, 네. 종업원이 뭐 지배인이 없더라도 종업원이 영업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권리는 또 영업에 대한 어떤 그런 영업 허가권이 살아 있는 거니까 네, 그게 네. 그럼요. 저 같은 이게 경우는 그런 케이스 있었을 때 신분증 있죠. 부모들하고 연락을 어떻게 취해서 신분증 하나를 받아서 대리로 폐업이 가능해서 대리로 폐업했어요. 조금만 있어. 예. 신분증이 있으면 대리로 폐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 신분증을 어떻게든 받아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본인 신분증이 있으면 네, 된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신분증을 카피를 해서 보관을 해놔요. 네.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원래 저희들이 신분증 보관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저희가 이제 주택은 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해놓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면 그 임대인들 신분증이나 임차인들 신분증을 카피를 해서 제가 보관을 해놓습니다. 정 대표님, 저희가 보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이런 걸 대비해서 임대인이 보관케 하는 것이
계약서 아니, 내주십시오. 근데 또 혹시 임차인 신분증을 임대인이 가져가는 게 또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상가 계약을 하게 되면 전기 같은 이러한 것들을 승합을 해야 되거나 할 때 임대인 신분증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인허가 때문에 미리 받아놓을게요 얘기해서 필요하시면 오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미리 해놓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도 그걸 되게 고되게 힘들게 사업자 현황 때문에 애를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신분증을 계속 복사를 해놓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깜빡 잊고 안 해놨는데 딱 걸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편집하시는 분이 잘라야 되는 게 네. 나중에 임차인들이 당연한 듯이도 보관하고 있잖아. 주어 이래요. 안 돼. 잘라야 돼. 네, 그래서 어쨌든 신분증을 잘 확보해 놓는 게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약할 때 뭐 임대인 임차인 거를 해서 신분증을 최대한 확보를 좀 해놓고 또 보증 금액이 작은 것들 있죠. 뭐 300이든 500이든 뭐 너무 막 이렇게 싼 거 찾고 작은 거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 건 특히 더 임차인 것들은 젊은 친구들은.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법인이라든가 사업자가 나와 있어 버려, 걔네들은. 사업자 등록증,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거든요. 그거 조심. 그래서, 잔금 치르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진짜 준비 잘해야 되고 또 보증금 내줄 때, 맞아, 명확하게 폐업했다는 거 증빙 받고서 내주셔야지. 질문 하나 생겼어요. 네. 대표님들 일하는 곳에는 위반 건축물이 있는 곳에서 영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업신고증이요. 그게 위반 건축이 대장에 찍힌 상태에서 승계가 되나요? 승계는 저희는 돼요. 아직 전 직접적으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됐었는데 2021년 7월에 크게 사건이 한번 나가지고 공무원들이 잘려가지고 위반 건축물의 영업 승계가 현재는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법령에 의해서 안 되는 건가요? 품목 업종에 법적으로는 이제 안 되게 돼 있는데 구마다 지자체마다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는 거예요. 영업 승계. 그래서 일반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권리금을 받고 영업 승계 조건으로 해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음식점, 휴게 음식점이. 근데 우리 관악구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영업 승계도 안 되고 신규도 안 돼요. 그러면 저런 건 당연히 안 어떨까요? 되지. 네, 이사님. 우리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럼 오늘 상가 임대차에 관련돼 가지고 서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문구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상가 임대차와 관련돼 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가거나 또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 구독, 좋아요 하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